안녕하세요 여러분. 목공꼰대에서 꼰대 역을 맡은 복수 테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 2개에 이어 마지막 3편인데요. 오늘도 디테일한 제작 방법과 목공 팁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리즈로 인해서 새싹 유튜버인 제가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다 돼갑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멋지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원형 테이블 만들기 마지막 3편 시작합니다. 이번엔 톱을 다도날로 바꾸어 가공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다도날은 이렇게 날이 2개짜리인데요. 한 개씩 따로 쓸 수도 있고 2개를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 사이의 두께를 조정하는 링이 있어서 원하는 미리수를 조정하여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한 사이즈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 1mm 혹은 2mm 정도 직접 끼울 곳에 대어보면서 미세 조정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식탁 철물이라는 철물이 어디 갔지? 이상하다. 여기 있네요. 식탁 철물을 에이프런에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런에 설치되는 모든 철물의 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 있는 구멍을 기준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처럼 한 손으로 철물을 잡고 한 손으로 피스를 박을 땐 정확한 곳에 피스를 박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사못의 뾰족한 부분이 나무에 닿을 때 중심선 쪽으로 축을 이동하기 위해서 나사의 각도를 조정해 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해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송곳이나 펀치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에이프런을 설치하다 보면 위아래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에이프런 윗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상판 에이프런 구조의 핵심인 수평형 에이프런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진 선에서 좀 더 작게 가공을 하여 조금씩 선과 가깝게 가공하면서 실제 끼워질 부분에 대보는 것이 딱 맞는 장부를 위한 기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재의 양쪽이 모두 따져 있어야 완벽한 장부가 됩니다. 이제 루터로 다리에 라운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0파이, 즉 15R 정도를 이용해서 다리를 가공해 볼 건데요. 다리의 위쪽은 두껍고 아래쪽은 얇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다리의 얇은 아래쪽 면이 루터의 정반에 닿아 있는 면적이 적어 가공 시에 루터가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가공할 부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같은 높이의 부재를 놓아 안정적으로 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귀여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밑에 면을 완전히 둥글게 하진 않았습니다. 디자이너의 자존심이랄까? 이번엔 에이프런의 핵심 부품을 CNC로 가공해 보겠습니다. 물론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중 보링 작업을 해야 해서 우리 막내 직원에게 시켜봅니다. 그럼 가공하는 동안 샌딩을 하러 가볼까요? 그냥 각재일 경우 샌딩은 쉽지만 모서리가 이렇게 큰 알값으로 된 경우는 고르게 샌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물론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이 금방 소진되고 말 겁니다. 원형 샌더기로는 곡면을 샌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고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패드입니다. 스펀지로 되어 있어 부재의 곡면을 따라 휘어져 곡면을 샌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라운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조립된 에이프런을 풀어줍니다. 막내 직원이 이중 가공한 수평 에이프런도 작업이 끝났네요. 원형 상판에 이 에이프런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에이프런이 원목 상판의 수직인 결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일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도 오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굴이라고 하는 나무에 물관이 지나가는 절단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꼭 바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일을 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나무에 오일을 칠하는 이유는 나무의 색깔과 나뭇결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오일이 나무 속으로 침투해서 나무의 미세한 틈새를 메꾸고 또 목재의 호흡을 유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효과까지 있어서 안 바르면 손해죠. 에이프런도 마찬가지로 오일링 해줍니다. (1편에서) 하도를 한번 바른 상태인데요. 상판은 직접 물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320방으로 샌딩하여 하도를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마무리는 항상 만져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 상판이니만큼 조금 두껍게 발라서 나무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엔 상판과 에이프런을 고정해주는 Z 철물을 설치하는 홈을 가공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재단기로 길게 홈을 내어 Z 철물을 끼워서 넣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저는 좀 더 특별한 저만의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mm짜리 아크릴을 깔고 5mm짜리 도미노날을 사용하면 깔끔한 Z 철물 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립식 다리를 위한 인서트 너트 가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번데기 너트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철물 크기에 맞게 너트의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표시하여 십자 모양의 표시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엔 송곳으로 타공할 곳을 모두 표시해 줍니다. 번데기 너트를 깔끔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너트의 윗면보다 2mm 정도 큰 포스너 비트로 3mm 깊이의 보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먼저 가공하면 번데기 너트 설치 시에 아주 깔끔하게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 드릴 비트로 먼저 길을 내어주면 다음 길이 비트로 가공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길이 비트에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감아서 원하는 깊이까지만 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서트의 크기에 맞는 육각 비트로 인서트를 설치해 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인서트가 삽입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가공해 보겠습니다. 상도까지 마감을 마친 에이프런입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조립대에 뚫어놓은 구멍이 있어서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나사는 밑면이 평평한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둥근머리 나사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접시머리 나사를 사용하게 되면 접시의 끝부분이 철물 밖으로 튀어나와 깔끔하지 않아 이 부분엔 이 나사를 쓰고 있습니다. 수평형 에이프럴도 설치해줍니다. 나무는 주변의 습도에 따라 결 반대 방향으로 늘고 줄고를 반복하는데요. 1m 상판의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의 테이블 크기가 1cm 정도 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프런이 테이블에 피스나 본드로 고정되어 있으면 상판이 늘고 주는 것을 에이프런이 방해하게 되어 결국 상판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프런에 이중 보링을 하고 두꺼운 납작머리 피스를 이용해서 구조는 단단히 잡아주면서도 상판의 움직임은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보통 여름에 가장 크게 늘고 겨울에는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에이프런의 직각을 잡아줍니다. 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뽑자면 바로 이 직각인데요. 가장 기본이니만큼 여러 번 확인하고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Z 철물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철물이 영문 Z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Z 철물이라고 불립니다. MG 세대에게는 Z 철물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철물도 상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철물의 장력으로 에이프런과 상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Z 철물의 제조사마다 철물 높이가 다르니 확인하고 작업해주세요. 이제 다리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볼트에 맞는 육각 비트로 교환해 줬습니다. 저는 6mm짜리 육각 볼트를 사용했는데요. 머리가 십자인 십자 볼트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육각 렌치를 써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가구는 제자리에 있어야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생각했던 디자인으로 아주 잘 나왔고 라운드 의자와도 잘 어울리네요.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